자, 이제 제17강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강의에 이어서 이제 행정처분 부분인데요. 자, 저번 강의에서는 이제 거래정보사업자 행정처분과 그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봤죠.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하면 일단은 등록 취소하고 뭐가 있더라? 업무 정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자, 등록 취소, 업무 정지가 있는데, 그런데 등록 취소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등록 취소는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절대 등록 취소와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대 등록 취소 나눠져요. 자, 그래서 일단 절대 등록 취소부터 보죠. 절대 등록 취소가 있습니다. 자, 절대 등록 취소는 누가 한다? 등록관청에서 하는 것이고, 자, 등록 취소는 절대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절대 등록 취소 사유를 보겠습니다. 자, 사망, 그 다음에 해산을 하게 되면, 자, 사망 해산했을 때, 그 다음에 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뭐에 해당된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면, 그 다음에 이중 등록, 그 다음에 이중 소속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등록증 어떻게 했을 때 양도되어 했을 때, 이건 등록증 양도돼요. 그 다음에 또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했거나 아니면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최근 1년 이내, 자, 최근 1년 이내 몇 회 이상? 2회 이상 뭐 받고 뭐 행위였죠? 업무정지 받고,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받고 다시 업무정지 행위를 했을 때, 자, 이렇게 구분해보죠. 자, 사망 해산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했거나 법인이 해산했어요. 그러면 이미 등록 여력이 어떻게 돼요? 소멸되죠. 이미 등록 여력이 소멸되지만, 자, 법적으로는 소멸됐지만 아직 서류는 남아있죠. 서류를 빼줘야 돼요. 바로 빼주는 절차로서 등록 취소 절차를 거칩니다. 자, 그래서 이미 법적으로는 등록 여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취소되더라도, 자, 여러분 이제 등록 취소될 때 뭐 하죠? 등록 취소할 때 청문을 실시하죠. 그래서 이거는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청문 대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제 등록 취소되면 결격 사유 몇 년? 3년이죠. 그런데 사망 해산으로 등록 취소되면, 자, 결격 사유 3년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을 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죠. 자, 여러분들이 교재에다가 옆에다가 하나씩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를 읽을 때, 아, 요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거짓 부정 등록한다면 등록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취소되죠. 그리고 이거는요, 형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원 벌금 해당돼요. 자, 그 다음에 결격 사유로, 자, 결격 사유로 등록이 취소됐다. 그럼 결격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면 이때는 등록 취소로 인한 결격 사유 3년 자체는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격 사유 기간만 적용되죠. 자, 그 다음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자, 이중 등록했거나 개업공개사가 이중 소속을 하죠. 그러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죠. 자, 그러면 이건 또 이중 등록, 이중 소속하면 형벌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원 벌금 되죠. 자, 그 다음에 등록증 양도돼요. 자, 자격증 양도되면 자격 취소되죠. 등록증 양도되면 어떻게 돼요? 등록이 취소되죠. 등록 취소되면서 형벌도 되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원 벌금이죠. 그 다음에, 자, 정지기간 중에, 이건 두 가지인데요. 정지기간 중에 업무였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이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자, 이건 뭐냐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입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에게 업무를 하게 한 경우래요. 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에게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럼 업무정지, 소위 말하는 업무정지는 영업정지예요. 자, 그럼 영업정지면 일단은 영업하면 안 되죠. 근데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영업 취소되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다 그러면 당연히 등록 취소돼 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에게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럼 소속공개사가 자격정지 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 일 시키면 안 돼요. 일 시키면 안 되는데 그 정지기간 중인 자에게 일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때는 개업공개사는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보죠. 지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에게 업무를 하게 했다면 그 하기한 개업공개사는 등록이 취소되고 업무를 한 소속공개사는 어떻게 돼요? 자격 취소된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죠. 자, 그 다음에 2회 이상. 자, 이거는 최근 1년 이내. 이건 한번 다시 여기다 구분해보죠. 자,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뭐 받고 뭐 해야죠?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 정지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행위를 한 경우 이렇게 됩니다. 자,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행위를 했다. 자, 그러면 업무 정지를 받았습니다. 이미 연속해서 1년이나 받은 거예요. 이때 최근 1년이라는 것은 최초 한 것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최초 한 것을 일단은 보는 부분이고, 최초 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2번 연속 업무 정지 받았죠. 그리고 나서 또 업무 정지 행위를 했다면, 자, 업무 정지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등록관청에서 업무 정지를 탁 내리려고 보니까 어떻게 된다? 앞에 전과가 2개나 있었죠. 그럼 어떻게 한다? 업무 정지 처분 안 내리고 등록을 반드시 취소시키겠다는 얘기죠. 자, 요게 7년 이내 이상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사망 해산했을 때,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보험 등록했을 때, 자, 사망 해산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부정한 보험으로 등록했을 때 결격사에 등록되면, 이중 등록, 이중 소속한다면, 양도돼 한다면 정지 기간 중에 2회 이상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래서 사부결의 양정 2회 이렇게 한번 구분해 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 절대 등록 취소에는 특히 사유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뒤에 청문 대상이다, 요것도 3년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것까지, 또 형벌이 어떻게 된다, 요까지 같이 반복해서 계속 보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대 등록 취소를 보죠. 상대 등록 취소가 있죠. 자, 상대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에서 하는 거고, 자, 상대 등록 취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상대 등록 취소는 또 뭐에 해당된다? 이거는 업무 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상대 등록 취소는 곧 뭐다? 업무 정지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셔야 될 거, 상대 등록 취소는 업무 정지다. 자, 이건 항상 기억해 놔야 돼. 왜 상대 등록 취소 업무 정지냐? 상대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에서 취소를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등록 취소를 뭐 하게 된다면, 안 하게 된다면 업무 정지를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상대 등록 취소는 곧 뭐에 해당된다? 업무 정지에 해당된다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상대 등록 취소 보죠.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또 이게 사무소를 설치했거나 아니면 이동이용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겸업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뭐 해당되면 유효를 초과해서 뭐 했을 때, 휴업을 했을 때, 그리고 또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자, 전속중개계약 시 물건 정보 공개하라 그랬죠? 자, 물건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 이건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하거나 아니면 이중계약서. 자,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보증에 대해서 설정하지 않고 뭐 했을 때, 업무를 개시했을 때, 자, 그 다음에 금지 행위에 어떻게 했을 때,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자, 최근 2년
2년 이내 2회 이상 처음 받았을 때 요거를 맨 밑으로다가 한번 내리고요. 여기가 맨 밑으로 하고 이걸 최근 1년을 보죠. 최근 1년 이내에 몇 회? 3회 이상.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것대로 한번 해보죠. 자, 3회 이상 뭐 받고 뭐 얘기? 요거는 밑에다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최근 1년 이내 몇 회? 3회 이상 뭐 받고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자,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뭐 한 거예요? 다시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행위를 한 경우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행위를 한 경우, 자, 이렇게 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몇 년 이내? 2년 이내 2회 이상 처음 받았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상대 등록 취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 기준 미달. 등록 기준에 미달을 한다면, 자, 등록 기준에 미달한다면 미달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수치상으로 떨어진 거죠. 자, 그러면 등록 기준에 미달했다면 어떤 경우다? 예를 들어서, 자, 총 임원이 6명 있습니다. 임원이 6명은 주식회사인 중개법인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등록 기준에서 뭐가 있죠? 등록 기준에 보면 일단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해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얼마가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야 된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대표자 6명 중에서 대표자 빼면 5명 남죠. 5명에서 공인중개사 몇 명이면 돼요? 2명이면 되죠. 그래서 2명이 공인중개사고 3명이 공인중개사 아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보면, 자, 2명이 공인중개사인데 1명이 사임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 1명이 사임하고 나가자마자 등록 기준에 안 맞아버리죠. 바로 이게 미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록 기준에 미달을 하게 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미달했을 때 등록 취소될 수 있지만 이때 등록 취소로 인한 3년은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3년은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됐냐? 자, 한 사람이 사표 쓰고 나가서 기준에 미달됐지만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니란 얘기죠. 위반을 목적으로 나간 건 아니다. 그래서 3년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계사무소 설치했거나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사물. 자, 이중사무소 설치했거나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요. 이거는 또 하나,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형벌에 해당돼요.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고 1-1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겸업 위반. 요거는 누구에게? 법인에게 적용되는 거죠. 법인에게. 자, 그래서 겸업 위반. 자, 법인은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 했죠.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14조에 규정된 업무, 외 업무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이때는 이렇게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자, 겸업에 대해서 제한되는 부분을 위반한 거죠. 자, 6월 초과 휴업했을 때, 자, 휴업은 몇 월을 초과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죠. 휴업은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죠. 3월을 초과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데 휴업은 또 몇 월을 초과할 수 없다.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요. 요입, 취준 이렇게 했었죠. 자, 요양, 입영, 취약,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있었죠. 그럼 그런 사유일 때는 일단은 6월 초과할 수 있지만 그런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해서 휴업했다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전속중개계약을 체라면, 자, 전속중개계약을 체라면 정보공개 위반. 자, 정보를 공개하라 그랬죠. 전속중개계약을 체라면 정보를 공개하라. 무슨 정보를 공개하라 그랬어요? 자, 그 의뢰인에 대한 뭡니까? 그 물건 정보 어디다가 일단 며칠 이내, 7일 이내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정보면 일간신문에 물건 정보를 공개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개하지 말라 그랬죠.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하면 아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공개하지 말라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7일 이내 물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한다? 비공개 요청하면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공개하면 안 되죠.
그걸 위반하게 되면 이때 어떻게 한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자, 거짓 기재했거나 아니면 이중계약서를 작성이 되면, 자, 거짓 기재,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 개시. 자, 업무 보증 설정하지 않고 했습니다. 자, 업무 보증은 언제까지 설정하는 거? 업무 보증은 업무 개시 전까지 설정하죠. 자, 업무 보증은 업무 개시 전까지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업무 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금쟁이. 금쟁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처벌금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처벌금 있죠.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처벌금 있습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처벌금, 매무수거. 자, 매, 중개대상으로 매매업, 무등록업자 알면서 의뢰받았건 명용, 수, 중개보수, 초과수수, 거짓은행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3-3-가 뭐였었어요? 증직상투였죠. 증서중개매매업, 직접거래상방들이 뭐다? 투기전환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해서 금쟁이를 한다면 이렇게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회 이상. 자, 3회 이상 뭐죠?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요.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행위를 했을 때,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 과태료 받고 나서 3번 받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업무정지 행위를 했다. 이렇게 된다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업무정지 2번에 업무정지 1번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뭐가 되죠? 절대등록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등록 취소는 일단은 빼고, 자, 여기서는 절대등록 취소는 일단 빼고, 절대등록 취소는, 자, 이렇게 절대등록 취소에 해당되는 경우 있는데 절대등록 취소는 빼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3회 이상 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상대등록 취소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령.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 15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죠. 154페이지에 참고해가지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내용을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사업자란 어떻게 돼요? 사업자란 둘 이상이 모이면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자고, 사업자 단체는 그 사업자가 둘 이상이 모이면 사업자 단체가 되는데요. 이런 사업자 단체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6조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즉,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장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사업 내용 또는 사업활동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 서로 담합해가지고 담합행위를 하는 것을 막고자 이런 금제인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자,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와 관련해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 서로 담합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담합해서, 자, 요율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중개보수 요율을 이만큼 내려서 받으면 안 된다. 무조건 0.9%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자기네끼리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단체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대로 중개보수 요율을 내리지 못하게 한다든가, 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현재 또는 장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자, 이런 것들은 뭐냐? 여러분들 이제 개업공개사가 각 지역별로 회원업소라고 많이 해요. 회원업소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회원을 만들어요. 회원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 조직만이 어떤 뭐 물건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요 두 번째 해놓은 행위고요.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네 회원들은 일요일날 무조건 문 닫는다 뭐 이런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데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금지행위죠. 자, 이런 금지행위를 개업공개사가 위반했거나 아니면 개업공개사 사업자 단체가 이렇게 위반했을 때 그 사업자 개업공개사와 그 조직을 한 사업자 단체에 대해서 자, 27조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고요. 28조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위반해서 2년 이내에 2회 이상 뭐 하겠다? 2회 이상 뭘 한다? 라고 한다면 그 뭡니까? 과징금이나 아니면 또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받았다 그러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대등록취소. 상대등록취소는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요. 계속 반복해서 일단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절대등록취소, 상대등록취소,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등록이 취소되면 이때는 자, 등록증을 반납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등록 취소되면 등록증을 반납하라. 반납하라 그랬습니다. 등록증 며칠이나 반납하라? 7일 이내. 자, 등록증을 7일 이내 반납해야 되고요. 만약에 7일 이내 반납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100만 원의 과태료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인의 해산으로서 등록이 취소됐다면 이때는 대표자이었던 자가 등록증을 반납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일단 등록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하라 그랬습니다. 등록 취소되면 등록증을 반납하라. 며칠 이내 반납하라? 7일 이내. 법인이 해산합니다. 그럼 해산으로 등록 취소되면 대표자이었던 자가 등록증을 반납하라 그랬죠. 이때 다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라고 하는 거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156페이지에 업무정지 부분을 보죠. 업무정지. 자, 업무정지 처분은 업무정지는 일단 누가 한다? 자, 등록관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업무정지는 몇 월 범위에서 6월 범위에서 할 수 있고 업무정지는 자, 등록관청에서 6월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어떻게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할 수 있다.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죠. 업무정지는 일단 분사무소별로 개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분사무소에 대한 업무정지는 결국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하겠죠. 그래서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고요. 업무정지 소멸시효가 있어요. 소멸시효는 몇 년이다? 3년이에요. 자, 업무정지 소멸시효 3년이라는 얘기는 업무정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안 내리겠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기 형법상의 공소시효랑 비슷한데요. 자, 여러분들이 예, 형법상의 공소시효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하죠. 살인을 했을 때 안 잡히고 몇 년 있으면 20년 되면, 자, 공소시효 20년 되면 지금은 뭐 25년으로 다시 한번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25년인가 지금 아마 추진되고 있는 걸로 기억해요. 그러면 안 잡히면 그러면 이제는 죄가 안 되는 거죠. 그것처럼 자, 여기서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해놓고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지금 어차피 뭐 공소시효는 형법상이니까 기억 할 필요가 없고, 자, 소멸시효 3년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되고 나면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되고 나서 몇 년 지나면 3년 지나면 안 하겠다. 업무정지 행위를 해놓고 몇 년 동안 안 들키면 3년 동안 안 들키면 이때는 어떻게 하겠다? 업무정지 처분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거를 여러분들 일단 구분을 해보시고, 자, 그러면 보죠. 업무정지 사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격 사유가 있는 고용인을 차용했을, 결격 사유 고용인을 차용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자, 인장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 시 서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또 요거를 3년간 보관하지 않았을 때, 자, 그 다음에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만 이용하면서 물건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거나 아니면 또 거래 완성 사실을 어떻게 돼요? 통보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관련해서 입원했을 때, 때죠. 자, 확인 설명서 관련해서 입원했을 때, 그 다음에 또 거래 계약서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이렇게 되죠. 거래 계약서 관련 위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지도 감독상 명령에 위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상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될 때, 상대 등록 취소는 뭐에 해당된다? 상대 등록 취소는 이거는 또 업무정지에 해당된다. 누차 강조를 했던 부분이죠. 상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될 때, 자, 그 다음에 또
2회 이상, 2회 이상. 자, 2회 이상은 요 밑에다가 한번 구분해보죠.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뭐 받고? 자, 업무정지 또는 어떻게 돼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뭐 한 거예요? 다시 과태료 행위를 한 경우 이렇게 되죠.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회 이상. 자, 그 다음에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분받았을 때, 자, 그리고 또 업무 지역 범위에 대해서 업무 지역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의 명령이나 아니면 처분에 위반했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이제 업무정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업무정지를 그냥 외우려고 잡아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뭡니까?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는 반복밖에 없어요. 교재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번 강의도 듣고 계속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격사유 고용인 책임했을 때, 자, 결격사유 고용인 일단은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잘라줘야죠. 이견을 잘라줘야 돼요. 안 잘랐거나 결격사유를 차용했거나 그러면 일단 업무정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인장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자, 등록인장 사용 안 했거나 그러면 업무정지. 전속중개계약을 처리하면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해줘야죠. 그리고 이거 몇 년간 보관? 3년간 보관해줘야죠. 위반하면 업무정지고요. 자, 그 다음에 정보망 이용하면서 물건 정보를 거짓 공개하거나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관련해 위반했을 때, 확인설명서 작성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거래계약서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자, 업무정지입니다. 자, 다만 확인설명 위반은 개업공개서는 500만 원 과태료예요. 조심하시고,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업무정지. 그 다음에 또 상대등록 취소. 자, 상대등록 취소는 또 뭐에 해당된다? 업무정지에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2회 이상. 자, 밑에 거 보죠.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받고 다시 과태료 행위를 했을 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절대등록 취소, 상대등록 취소, 업무정지 모두 최근 1년 이내가 있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절대등록 취소는 뭐였죠? 자, 교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절대등록 취소는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행위였고, 상대등록 취소는요,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행위를 했을 때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업무정지는요, 최근 1년 이내 몇 회 이상? 2회 이상 뭐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받고 다시 뭐예요? 과태료 처분 행위를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문구 그대로 암기하기가 힘들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세요. 2회가 나오는 것은 뭐가 있다? 절대등록 취소와 2회가 나오는 것은, 2회 이상 나오는 것은 절대등록 취소와 그 다음에 또 업무정지예요. 절대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인데, 이 절대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두 개가 2회죠. 그런데 업무정지만 쫙 나오면, 2회 업무정지만 쫙 나오면 이거는 뭐다? 절대등록 취소고요. 2회가 나왔는데 과태료가 껴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된다? 이거는 업무정지라고 보면 돼요. 자, 다시 한번 2회가 나왔습니다. 2회가 나왔는데 업무정지만 쫙 나왔다 그러면 절대등록 취소고, 2회가 나왔는데 과태료가 하나라도 껴들어갔다 그러면 업무정지.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3회 하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3회 하면 상대등록 취소를 기억하면 되겠죠. 물론 절대등록 취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2회 이상 이거를 연속 위반했을 때 구분하는 거를 좀 기억해 놓으시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위반으로 처분받았을 때 한 번에 처분받으면 업무정지고요. 업무지역범 위반, 이거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에게 일단은 적용되는 것으로서 업무지역 범위를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는 어떻게 돼요?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는 업무지역 범위가 사무소 소재지, 특별시, 광역시, 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 그 업무정지 범위를, 업무지역 범위를 벗어나서 업무를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이 법 또는 이 법 명령 위반, 이거는 하나의 포괄적 규정입니다. 자, 포괄적 규정으로서 이런 게 있어요. 자, 개업공개사는 뭐뭐 해야 한다.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뭐뭐 하면 아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뭐뭐 해야 한다. 개업공개사는 뭐뭐 하면 아니 된다.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당연히 하면 안 되고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거를 위반하게 되면 이렇게 절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이렇게 처분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배울 뭐가 있어요? 뭐 형벌, 벌칙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개업공개사는 뭐뭐 해야 한다. 개업공개사는 뭐뭐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시 어떻게 된다라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없는 것들을 모두 묶어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고용인 채용. 자, 고용인 채용했을 때 신고하는 거 있죠. 고용인 채용하면 언제까지 신고하라? 채용하면 업무 개시 전. 해고하면, 자, 해고하는 거. 해고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언제까지? 11일에 신고하라.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규정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해당돼서 업무정지예요. 자, 그 다음에 계약금 등 예치제도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업무를 예치하면 자, 인출 동의 방법, 실비, 거래 안전에서 약정하라. 그 다음에 또 자기 소유의 증과 분리하라.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예치금에만 보증 설정해서 증서사본 교부해주라. 이런 의무 있어. 이 의무를 위반하면 여기에 해당돼서 업무정지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업무정지와 관련된 부분 또 보면 업무정지 기간 기준이 있습니다. 업무정지 기간 기준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6개월짜리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결격사회 고용의 기준 6개월이고요. 이 기간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기간 기준. 자, 그 다음에 또 거짓 공개 요거 6개월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상대 등록 취소 기간 기준 6개월이다. 자, 상대 등록 취소도 기간 기준 6개월이고요. 연속 위반했을 때 기간 6개월이고, 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위반해서 처음 받았을 때 기준이 6개월짜리가 있죠. 여러분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157페이지와 8페이지에 6개월짜리를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뒤에 158페이지에 보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26조 제1호를 위반하여 그랬죠. 26조 제1호가 뭐냐면 부당경쟁 제한행위입니다. 부당경쟁 제한행위를 위반해가지고 과징금을 받았거나 아니면 시정주체와 과징금을 동시 처분받았을 때 시정주체와 과징금을 동시 처분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일단은 업무정지 6개월입니다. 기준이. 자, 그러니까 부당경쟁 행위, 부당경쟁 제한행위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것 때 과징금 처분받으면 일단 6개월이다 보시면 돼요. 아니면 과징금과 이걸 동시 처분받았을 때 일단 6개월이고, 자, 이렇게 6개월짜리가 지금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5개. 이번 명령 위반 요게 1개월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 3개월인데 독점 규제 관련된 부분은 조금 세부적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6개월짜리만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럼 이렇게 반드시 6개월, 3개월로 처분하는 건 아니죠. 자, 위반행위, 동기결과 해수참작에서 자, 이거는 위반 행위의 동기나 그 다음에 결과, 그 다음에 또 횟수를 참작해서 얼마 범위 내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그랬죠?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때 가중할 때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개념이 똑같습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 모두 위반행위 동기결과 해수참작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고, 가중할 때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까지 업무정지, 자격정지가 같고요. 그 기준도 국토교통부령에 있는 것도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업무 정지와 관련된 부분들 일단 기억을 해놓으시고, 여러분들 자, 거기 보니까 159페이지에 자료 제공 요청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에서 등록관청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뭡니까 조사할 때 그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 좀 조심해서 기억을 해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159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넘어가죠.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는 자, 폐업 후에 재등록한 개업공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 폐업 전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어떻게 한다? 승계한다. 자,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폐업하고 다시 재등록한 개업공개사 있는데 이때 폐업 전에 개업공개사 지위를 승계한다. 이거는 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느냐? 자, 폐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폐업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폐업하는 순간에 개업공개사의 지위가 딱 없어지고 등록의 효력이 없어진다 그랬죠? 자, 등록의 효력이 무조건 없어집니다. 그러면 폐업하는 순간에 등록이 없으니까 일반인이죠. 그럼 폐업 전에 어떤 위반 행위를 한 게 있어요. 등록 취소 위반 행위를 한 것이 있는데 폐업하는 순간에 그 위반 행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재등록하면 폐업 전에 게 발견되더라도 처분할 수 없었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악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등록 취소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들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잽싸게 어떻게 한다? 폐업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일주일 뒤에 다시 똑같은 이름으로 등록해도 폐업하는 순간에 등록 효력이 없어지고 재등록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일반인으로서 다시 등록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뭡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던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막아보기 위해서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개업공개사는 폐업 전에 개업공개사 지위가 어떻게 된다? 승계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폐업했다가 재등록한 개업공개사는 폐업 전에 개업공개사 지위가 승계되니까 그대로 붙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폐업 전에 행위에 대한 뭐를 할 수 있다?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즉 행정처분은 뭐예요? 등록 취소라든가 등록 취소라든가 그 다음에 또 업무 정지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등록 취소 업무 정지 행위. 자, 그럼 폐업 전에 등록 취소 업무 정지 행위에 대해서 이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제는 꼼짝 말아가 된 거죠. 이제 이게 개업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하나의 구멍이었는데 구멍을 이걸 막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보면 자, 이렇게 해서 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런데 폐업 전 행위에 대해서 자, 폐업 전에 행위에 대해서 뭘 할 수 없다.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 폐업 전 행위가 만약에 등록 취소 행위라면 자, 폐업 전 행위가 등록 취소 행위라면 폐업 기간이 몇 년 초과된다면 3년이 초과된다면 자, 그 다음에 폐업 전 행위가 업무 정지 행위라면 이때는 폐업 기간이 몇 년 초과된다면 1년이 초과된다면 이때는 안 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뭐죠? 폐업 전의 행위에 대해서 등록 취소 행위입니다. 자, 폐업 전의 행위가 등록 취소 행위라면 폐업 기간이 3년 초과되면 행정처분 즉 등록 취소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왜 안 하느냐? 이유는 자, 이때는 어떻게 돼요? 자, 폐업 이런 건 여러분들이 결격사유를 봐줘야 되는데 결격사유 부분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폐업했다가 다시 재등록한 개업공개사가 폐업 전의 행위로 등록 취소되면 자, 이때는 등록 취소되면 결격 3년이죠. 거기서 뭘 빼준다? 폐업 기간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폐업 기간 3년 빼고 나면 결격사 3년에서 3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아예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아예 안 하겠다. 자, 그 다음에 또 폐업 전 행위가 업무정지 행위라면 폐업 기간이 몇 년 초과된다면 1년 초과된다면 이거는 1년이 초과되면 최근 1년 이내가 다 없어져 버리죠. 연속 위반한 것들이. 그래서 다 없어지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업무정지 행위는 폐업 기간이 1년 초과되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해 놓고 연도수를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미 처분한 것에 승계가 있습니다. 처분한 것에 대한 승계가 있어요. 처분한 것의 승계로서 자, 업무정지 처분과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한 것은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한 것은 이거는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간 폐업 후
재등록한 누구?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뭐한다? 승계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 보시죠. 처분, 이미 처분한 것의 승계입니다. 이미 처분한 것을 승계하는데 어떻게 해요? 업무정지 처분한 거와 과태료 처분한 것은 처분일, 자, 이거 폐업일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폐업일 하면 이거 틀립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폐업했다가 다시 재등록한 개업공개사가 어떻게 한다? 승계한다. 그럼 이건 왜 하느냐? 자, 이거 왜 만들어놨냐면 폐업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폐업하는 순간에 등록 여력이 없어지죠. 그러면 앞에 업무정지 받은 것도 등록이 없어지면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재등록할 때는 앞에 것 다 없애버리고 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자, 이걸 갖다가 악용해가지고 두 번이나 예를 들어서 연속해서 처분받은 것이 있습니다. 한 번 걸리면 또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때 그 두 번 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폐업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등록해버리면 앞에 두 번이 없어진, 두 번 받은 게 그냥 없어지고 새로 시작하는 이런 악용 사례이기 때문에 이걸 승계시키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자, 2014년 5월 달에 업무정지 한 번 받았습니다. 또 2014년 10월 달에 또 업무정지 한 번을 받았어요. 이때는 업무정지 예를 들어 3개월 받았습니다. 5월 달에 업무정지 2개월 받고 있다가 다시 문 열었는데 10월 달에 또 업무정지 또 받은 거예요. 이거 좀 골치 아프죠. 그래서 아예 폐업을 해버립니다. 자, 폐업하는 순간에 앞에 2개 받았던 게 일단 일반적으로 보면 없어져 버리죠. 그랬다가 2015년 1월 1일 날 다시 재등록할 때는 일단 일반인으로서 일단 재등록하는 거죠. 그랬다가 자, 3월 1일 날 다시 업무정지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에 거는 다 없어지고 업무정지 행위를 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이걸 악용해가지고 이렇게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 아예 승계를 해버리는 거예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승계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개업공개사가 3월 1일 날 업무정지 행위를 했죠. 그러면 이때 이걸 법적으로 이미 이쪽까지 승계가 돼버리니까 요게 그대로 살아있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두 번 업무정지 받고 또 업무정지 했으니까 등록 취소가 되는 부분이죠. 이걸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업자에게 승계를 시킨다. 이때는 처분일입니다. 폐업일이 아니고 요거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행정처분 승계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고요. 자, 행정처분 승계와 관련해서는 법인에 있어서는 대표자가 승계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자에 관해서 이렇게 승계한 것을 부른다. 법인은 대표자라는 거 사원임무까지 몽창 승계시키면 너무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분한 것에 대한 부분은 법인은 대표자만 승계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원 또는 임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승계가 안 됩니다. 사원 또는 임원은 승계가 안 되고 무만 대표자만 승계한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게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제 2강에 걸쳐서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